자, 이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이 답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언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만 좀 다시 얘기를 해보면,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C 또는 D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가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면은 A에서 B까지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은 C하고 D는요, 한 번에 동시에 거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일로 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C하고 D는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C, B로 가는 것과 A, D, B로 가는 것을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케이스 분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덜 세면 안 된다. 다시 얘기했을 때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가능한 한 모든 케이스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단순 계산들이에요. 그런데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빼먹지 않고 모든 케이스들을 잘 나열을 할 거냐,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시, 케이스 분류는 언제 한다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런데 이 동시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시에라는 말이요, 시간적으로 짠 하고 동시에가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C하고 지금 D는 동시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A, C, B는 가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가지고 B로 가는 게 동시에 짠 하면서 진짜 시간적으로 동시에 샥 갑니까? 물리적으로 동시에 갑니까? 물리적으로 동시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A도 B도 C도 이렇게 다 거쳐야만이 온전한 케이스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동시에라고 말을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동시에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물론 물리적으로 동시에도 있어요 여러분. 동전하고 주사위를 같이 던진대요. 그러면 짜잔 하고 물리적으로 동시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잔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무엇을 해라? 케이스 분류를 해라 이겁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단순 계산입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요.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2가지예요. 3가지 2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A에서 C까지 가는 길 하나, C에서 B까지 가는 길 하나를 뽑아서 총 A에서 B까지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곱한다. 결과적으로 동시에는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이게 6가지고요. 그 다음에 A, D, B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3가지예요. 곱해서 6가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선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겹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죠? A에서 C 거쳐서 B 가는 거랑 A에서 D 거쳐서 B 가는 거랑 겹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얘랑 얘는 여기서 한 건, 여기서 한 건, 이렇게 결과적으로 한 건씩 일어나야 온전한 경우의 수 하나를 만듭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얘랑 얘는 어떻게 해? 더해준다. 겹치는 게 없으므로 6 더하기 6 해서 딱 1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